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CPI 충격 속에서 반등세, 하락세 나타나다가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갔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빨간불로 출발해서 현재 상승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2%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 넘는 상승률로 현재 상승 고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총리가 감세안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파운드화도 안정세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공행진을 하던 달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의 관심 속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투심이 회복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을 수 있고 다시금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점 주목하면서 오늘의 상승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9월의 고용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9월 취업자 수가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약 71만 명 늘면서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증가폭이 넉 달째 둔화되면서 고용 호조가 이어질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약 2,83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9월 이후 최대 증가인데요.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100만 명을 웃도던 증가폭은 3월 83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4월과 5월은 90만 명 수준으로 다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6월 80만 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고 7, 8, 9월까지 넉 달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배경은 어땠을까요? 연령대별과 업종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약 45만 명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전체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인 63.8%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20대 이하와 30대, 50대 등에서도 늘었는데요. 반면 40대에서는 17,000명 이상 줄면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제조업은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숙박, 음식점업과 농림어업, 공공행전, 전문과학기술업에서도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반면 협회, 기타 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건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한편 실업자 수는 약 7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5만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2.4%로 0.3%포인트 떨어지면서 집계 기준이 반영된 1999년 6월 이래 9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년째 중단된 둔촌 주공이 이번 주 정상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당장 내일이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늘 15일 총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 선출과 공사비 증액, 상가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업단은 해당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업단은 전 조합 집행부와
정부와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조합 내부에서 공사 중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 조합장 등이 물러났고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시공단과 지난 8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상가 대표단체인 둔촌중옥 통합상가위원회는 합의 내용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이 통합상가위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현재 상가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옛 PM사인 리치인 홀딩스와의 계약을 복구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입주권 가격이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조합과 상가 조합 간의 충돌로 공사 재개가 불투명해지자 아파트 입주권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14일 강동구 둔촌동 둔촌중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배정 입주권이 15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초 해당 입주권이 17억 3,900만 원에 팔렸는데 불과 2달 만에 2억 원 이상 떨어진 겁니다. 지난 2020년 5월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올 초만 해도 호가가 21억 원에 달했지만 올 들어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강동구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급매로 나온 둔촌주공 입주권은 180건이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오늘 12월이 되면 매물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도시조합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준공되지 않으면 매매 거래를 통해 지위 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2% 중반대 수준의 예측이 많았지만 최근 2% 안팎까지 내려온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년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세마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면서 소비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두고 정부가 당초 2.5%로 전망했을 때는 희망적 정책 의지도 넣은 건데 내년 성장 전망은 그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돼 조정될 가능성을 공식화한 건데요.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내년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도 전날 내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악화 요인을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내수 경제보다는 대내외의 악재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내년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진 건 대내외 악재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음에도 물가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2%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도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내년 소비자 증가폭이 8만 6천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던 취업자 증가 속도가 내년에는 크게 둔화되는 셈입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이 예고된 만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이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물가 상승이 조만간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모처럼 우리 국내 증시가 강한 반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34% 오른 221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의료, 정밀, 건설, 서비스 업종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확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4%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67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P2E 게임의 제한적인 허용 소식에 오늘 게임주들이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매수 전환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매수폭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913억 원, 외국인이 2,561억 원 순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장중에 매수 전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매수폭 계속해서 확대해주고 있죠. 외국인들이 현재 1,569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첫 개발 발표 이후에 이 코로나 사태로 계속해서 늦춰지다가 올해부터 발주가 시작이 돼서 최근에 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네옴 프로젝트의 발주 규모가 13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2.6% 수준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우디 공주를 각각 만나는 등 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현재 9% 넘는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한미글로벌은 15% 넘는 상승세, 세아특수강은 현재 2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주들은 이 반등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이 리츠 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 리츠 관련주들은 투자자들의 자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 이후에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배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19개의 리츠 관련주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리츠가 1%대, SK리츠도 2% 넘는 하락세, NH 올인원 리츠도 현재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와 이 삼성패스를 통합한 삼성월렛을 13개국에 추가로 선보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의 하락세를 보이던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데모는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니너스가 랩지노믹스와 함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GS건설은 자이 CNA와의 연결 편입 효과로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인수받은 중국 다리엔 공장도 1년간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 벗어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조절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등이 보일 것이란 이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6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상한가를 진입한 모습입니다. 임상 일상 중인 이 카티 치료제가 다수의 환자에게 암 완치 치료 판정을 끌어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15,0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핵심 자회사인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당초 28일 수요 예측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IPO를 철회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효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수급상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앞서선 코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종속회사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상장 철회를 이제 했거든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오딘이 지금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임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가 내놓고 있는 게 오딘의 두 작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그 매출에이트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고, 그 게임의 개발사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오딘에 대한 매출의 가치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로 옮겨가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소간에 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상장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당장 이제 지금 해소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접근 자체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M인데요.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로부터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라이크 기획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수만 대주주죠. 이수만 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랑 프로듀싱 계약을 맺어서 연간 이제 일정 수준의 자문료가 이제 계속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만약에 계약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 종료된 라이선스 비용들이 다시 이제 카카오 SM의 이제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SM 같은 경우 매각 이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매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라이크 기획에 대한 비용이었다라고 하마평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 양쪽에서 동반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선 관련주, 저희가 구리 관련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구리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전선의 원재료가 구리이기 때문이고요.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전선 가격을 그 이상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실적이 나아진다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리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체크해 볼 것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최근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조금 그 진도가 좀 빨라진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자 수급 특징주에 대한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SM 대한전선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코스닥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대표 미디어 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 랩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미디어를 통한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넷플릭스가 OTT 가장 대표적인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를 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 실적 부분이 이제 조금 부진하다 보니 11월부터 이제 광고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OTT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이제 사업을 더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관련돼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광고 상품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간당 단가가 $65 해서 시간은 한 4분 정도로 책정이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한 36,00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련된 매출 자체가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넷플릭스가 시작하면 다른 OTT들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제조업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전방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전방시장이 열린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광고 대행 관련주들, 광고 관련주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이제 넘버원 미디어 랩사인 나스미디어에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호석 차장의 포착 특징주, 광고 관련주죠. 또 미디어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네요. 나스 미디어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기대감 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 현 구간 주가의 흐름들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대내적으로는 관련 기업들, 그 회사 자체의 실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뭐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익보다 매출액이 좀 압도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본업단에선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외국으로 눈을 돌려봤을 때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이슈가 있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영향들, 이 두 가지 이 측면에서 대외적인 면과 대내적인 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대외적인 부분을 보면 우선 가이던스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가이던스는 유지되거나 도리어 상향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출렁했죠. 특히 테슬라가 이 트위터 인수,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 현금을, 막대한 현금을 여기에 써야 되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위터로 인해서 주가가 좀 출렁였습니다. 다행히 테슬라가 트위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도 국내에서 2차 전지 업체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이 전기차 업체들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게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이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전기차 판매 같은 부분은 크게 가이던스가 훼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의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전기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좀 잘 되고 있다. 전기차,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배터리 셀 3사들의 이 가이던스라든지 전망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국내로 이제 다시 좀 돌아와 본다라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 수급이 상당히 좀 좋죠. 이 부분은 실적 기대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 1분기, 2분기는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상당히 좀 낮은 쪽 박스권에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이유가 2차 전지가 성장한다, 전기차가 성장한다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이 성장의 속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성장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좀 못 쫓아가는 모습이 1분기와 2분기에 보여졌거든요. 1분기, 2분기는 뭐 문제점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류 대란이 아직까지 해소가 좀 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원활치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주 잔고를 다시 또 보내야 되는데, 이 수주 잔고에 있어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수주 잔고는 많은데 매출액이 사실 안 나옵니다. 주문은 받았는데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사실은 2차 전지가 꿈을 꾸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꿈을 꿀 때는 수주 잔고가 뭐 100조가 넘는다 이러면 우아하면서 주식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를 잘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세금 이슈라든지 생산에 대한 이 제한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우려감이 3분기에 이제 해소가 됐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면서 해소가 됐고, 그리고 3분기 이전이더라도 주가의 상승이 시작된 3분기 초입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업체들 가이던스가 잘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겹치면서 실적은 3분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은 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고, 이 기대감 때문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본다라면 외국인과 연기금 러브콜 상당히 좀 강하게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 SDI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 이 부분이 기대감 가지면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이런 수급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9월에도 출렁였었는데, 이 출렁인 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한 그런 주가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최근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이슈와 관련된 주가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역시나 테슬라 빼놓지 않을 수 없겠죠. 트위터 인수 이슈에 따른 주가가 급등락 보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역시나 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 랠리 초입 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또 고환율의 영향도 있을 텐데요. 게다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미국의 IRA 법이 2차 전지 업황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차 전지 추가 상승을 위해서 대내외적인 여건 어떤 조건들이 좀 추가되어야 될까요? 우선은 이 환율과 원자재 이 두 가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원자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해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완화되고 있는 상황들, 뭐 자동차 보더라도 나오죠. 자동차도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환율은 사실 두 가지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히토류들. 이 원재료들은 수입하는 재료가 대부분인데 수입 단가는 올라가죠. 그런데 또 만든 배터리를 미국으로 수출하자니 수출 단가는 국내에서 만든 거는 미국으로 갈 때 환율에 대한 효과를 보는데 최근에 근데 2차 전지 공장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건설이 되어 있고 또 될 예정이고 그리고 조인트 벤처도 미국에서 많이 설립이 됐죠. 그러니까 이 IRA에 사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셀업체들의 모습인데요. 이 셀업체들 상당히 우려감도 많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율이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우려가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면이 뭐 중요하죠. 마진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얼마나 이 시장 기대치만큼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 확산이 되고 있느냐가,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꿈을 꿨었고 이제는 꿈이 실현이 되는 단계거든요. 이 실현이 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 매출액 가이던스라든지 지금 매출액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가장 중요한 매출액이 영향을 상당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영향을 덜 받고 있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최근에는 1분기에는 좀 덜 하긴 했지만 이 컨센서스보다 못하긴 했지만 3분기부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맞춰가고 아니면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여건 뭐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이런 부분에 우려감은 남아있지만 매출액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기차 업체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 뭐 국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생산 컨센서스는 감소가 거의 되지 않고 있죠. 만약에 감소가 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이 전기차 그리고 이 셀업체들 2차 전지는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가장 중요한 매출액이 상승한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간 부분은 뭐 하락 대비해서 좀 빠르게 올라간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 중기적으로만 봤어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뭐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의 중기적인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환율과 원자재 이슈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가격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 매출액이 얼마나 빨리 많이 오르고 늘어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죠.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대장주를 탈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다시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지만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호실적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에코프로 BM의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상황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의 2차 전지 업체들, 이 소재 업체들이 주가의 하락이 시장 조정 나올 때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정도, 11월 정도의 주가 고점이 14만 원이었고요. 금년
상반기 주가 저점이 한 8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월 말 정도에 이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에코프로비엠뿐만이 아니라 다른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주가 조정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근데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 우려감이 많이 줄어든 게 맞죠. 첫 번째로 2차전지를 살펴본다면 좀 전에도 2차전지 셀업체들 실적이 잘 나온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차전지 제일 앞단에 서 있는 이 큰 형들이 사실 잘 나가고 있죠. 이 셀 3사의 생산량이 2년 대비해서 뭐 거의 2~3배 가까이 올라갔었고 앞으로 한 2~3년 뒤는 지금보다도 한 3배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코스닥 기술주들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장이 이 작년에 3,300을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할 때 가장 먼저 떨어진 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술주들 중심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오늘도 뭐 코스닥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정되고 뭐 아예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기술주의 조정도 이전처럼 막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좀 낮은 상황이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은 뭐 부담스러운 수준이 맞습니다. 소재업체들 대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주가에 많은 조정을 받았었고 실적, 호실적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2차전지에 대한 분위기 좋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이전처럼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전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주가 전망 살펴봐 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좀 코스닥 바닥권에 진입되어 있고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이 주가 조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실적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장 살펴보면 성우하이텍이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최초로 이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 개발 성공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 상승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성우하이텍은 이 전기차 관련주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 테마가 사실은 조금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도 오늘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테마를 좀 봤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나온 뉴스들도 그렇고 유망한 산업과 분야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면 성우하이텍 이제 시총도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4,000원 넘어갔거든요. 시총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시총인 거는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2차전지가 사실 거의 다 좋습니다. 좋은데 좀 더 시장이 아직 시장이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멈췄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을 수 있고 불확실성도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좀 셀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셀업체 우리나라 3개 있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가지인데 SK온은 비상장이니까요. SK이노베이션 100% 자회사니까 제외하고 본다라면 셀업체들 먼저 좀 안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2차전지 소재업체들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많이 하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소재, 그 다음에는 관련 산업과 관련된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히토류라든지 이런 이 종목들도 분명히 유망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테마가 형성될 때 좀 강하게 오르고 테마가 좀 빠지면 좀 급격하게 좀 빠지는 아직은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셀, 소재 그리고 관련 산업들의 테마주 순으로 좀 보시면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2차전지 업체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2차전지 기업들 이 실적의 컨센서스 향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죠. 네, LG에너지솔루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총이 가장 크죠. 좀 전에도 제가 셀업체들 먼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총액이 어느새 100조 다시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113조 원입니다.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것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국내에서도 기술력도 1위고요. 국내에서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는 아니지만 2위지만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1위고 미국에서 사실 본다라면 한 2025년 정도 됐을 때는 미국 시장 돌아가는 전기차의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달고 다닐 예정이거든요. 뭐 글로벌 점유율 2위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면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 확대도 중요한데요. 미국 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발목 잡았던 게 수주 잔고만 많다라는 게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이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실적도 잘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탑픽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길게 보셔도 충분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들 살펴봤는데요. 탑픽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글로벌 금융 이슈를 통통하게 풀어보는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CPI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쇼크 속에서도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좀 인플레 고공행진이 확대되면서 고강도 긴축 기조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미국 CPI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지금 CPI 이 기대치보다도 상회했다. 더 높았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치가 이제 8.1%였는데 8.2%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0.1% 그게 뭐가 차이가 나? 그러니까요. 그게 뭐가 큰 문제야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기대 예상치가 있었다라는 것은 요 정도 이제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가가 더 올라가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만큼 안정화되지 않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통경제에서 풀어보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돈을 장만하기 위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참 주식 시장이 화랑일 때 이게 불즈 마켓일 때는 그때는 어떤 걸 잡더라도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덜 올라가고의 차이지 또 개별 국가마다 정시가 화랑일 때는 그때는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그건 왜냐? 구조적인 부분이거든요. 세계 경제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인 영향을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더 많이 받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소비자 물가에 더 궁금해야 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것. 근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중요하냐? 자, 이제는 이게 우리 정시와 미국 정시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만큼 안정화되지 않았다. 8.1 정도로 생각했는데 8.2가 됐다. 그래? 그럼 물가 잡아야 돼. 이게 미국 연준의 취지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정부의 또 목표 방향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면 상승률의 근원 소비자 물가는 사실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4% 이상 이건 이제 노동력이나 또 주택이 이제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주택 가격 더 올라가요. 네. 그럼 여전히 물가가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미국 LA 항에서 내린 이 물건들을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운송할 수밖에 없고 그 인력이 부족해요. 그럼 그때
인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무슨 방법이에요? 돈을 더 줘야 임금비를 되겠죠. 더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건원 물가 지수로 보면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상황도.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으로 보나 또는 주택 가격으로 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가 미국 이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지만 물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집값이나 이 고용 지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근원 물가 지수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연준이 자 지금까지 몇 번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거예요. 5번, 세 번 했죠. 3번이군요. 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94년 이후로는 자이언트 스텝이 없었어요. 네네네. 우리가 말하는 이 이전에 폴 보크 이 같은 그 이 금리를 왕창 올렸던 그 상황은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레이건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다시 또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4번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게 춤추는 것도 아니에요. 스텝이라는 게 이걸 웃을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 긴축으로 들어간다. 그렇네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건 구조적으로 전 세계 이 경기 자체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뭐 반도체다, 2차 전지다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정확한 현실을 이해하고서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대비를 지금 해야 되냐.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더 초점을 맞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종목 이야기를 한다? 아니 궁금하지. 왜 궁금하지 않게. 저도 30년 이상을 주식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니까 정시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지금 내년까지는 계속 무거운 세계 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 IMF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또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어디 출신이에요? IMF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장 여성이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IMF 출신이에요. 그러면 IMF가 지금 기조에 깔고 있는 그 경제 전망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간다는 말이에요.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물가가 좀 내려가면은 경기가 좋아지겠네. 물가 내려가면 경기 좋아져요? 경기 좋아져요? 자, 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대거 고용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와요. 왜? 물가가 내려가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아. 그렇잖아요. 네. 물가는 적당하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대량 해고 사태가 그렇네요.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IMF 때처럼. 네. 그러면은 대량 고용 사태에서 이 이른바 소비 구매 능력 자체는 하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경기는 또 후퇴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든 물가가 내려가든 지금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우리 경제로서는 한국 경제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주식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지 이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결국에는 이 CPI 물가 지표보다는 결국 근원 물가, 이 임금과 또 주거가 좀 잡혀야 되는 상황 속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경기 침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증시 좀 경계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자 반등을 이뤄낸 세계 증시인데요. 이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이게 본격적인 반등세가 이제 시작이다,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일단 증시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미래 가치가 더 이제는 본격화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결국 주식시장을 이해를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급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수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도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과거의 실적도 기반이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뭐 PBR이니 PDR이니 이런 이제 주식 관련되는 용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른바 사고 현상. 사고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 우리 지금 경제에도 사고가 나는 거죠. 자,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잖아요. 어느 하나 우리 경제가 하락이었을 때가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일 때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해서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좋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삼저 현상, 이른바 삼저 현상을 통해서 우리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 이 중요한 지표들을 우리 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을 좋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뉴욕 증시도 그렇고 주가가 올라간다, 뭐 감 매도설도 나오고 뭐 쇼트 커버링설도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이미 이 악재가 어느 정도는 선 반영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기관도 그렇고 뭐 외국인들이 우리에게는 외국인이지만 미국에서는 내국인이잖아요. 네. 어디 돈을 다른데 또 할 데가 없어요. 또 미국인의 소비 투자 심리는 우리처럼 좀 안정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운영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굉장히 이 습관화돼 있어요. 일상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채권이 됐든 ETF가 됐든 펀드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투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니까 그게 이제 수비적이냐 공격적이냐의 차이점인 것이 투자는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CPI 지수는 좀 선 반영이 된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뭐 쇼트 커버링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냐? 공매도 내놨던 것을 이제 우리가 걷어들이면서 주가가 이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니까 네. 다시 이제 이것을 쇼트 커버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뭐 주가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뉴욕 증시도 주요 종목들을 보면 이게 주가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쇼트 커버링이니까 그걸 보고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되던 것이 진정되고 파운드화가 그동안 막 폭락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치가 회복되면서 이제 달러가 항상 이 파운드화의 상징적인 의미죠. 여전히 영국 정시와 미국 정시의 관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뭐 미국이 그런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 보는데 그게 오래 갈까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우리 뭐 진행자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우리 정시에서도 이걸 길게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펀더멘털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 일이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잠깐의 저가 매수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또는 유럽에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 한국의 뭐 알짜 기업들이고 상당히 기업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 관점상 들어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가운데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네. 살펴보면 좋을까요? 짧게 답변해 주시죠. 아이고, 저는 뭐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았나 했더니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세 글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의 한 수다. 배종찬 소장님 한 종목만 짚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 9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 1년 뒤에는 그럼 주식 투자 안 할 겁니까?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다양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예금도 있겠고 적금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하시고 종목도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이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계속 자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책주예요. 그것도 공통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정책주들을 보면 우리가 뭐 태조 이방원 이야기를 하지만 네. 뭐 2차 전지 이야기도 하지만 이런 이 정책 테마주와 관련된 이 테마는 헛된 테마는 아닌 거죠. 왜?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도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뭐 탄소 중립이 됐든 수소 경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2차 전지나 2차 전지와 관련된 밸류 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언제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또 짚어주면 이건 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기업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장의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그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그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6개월 뒤에, 9개월 뒤에, 1년 뒤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통통경제 시간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